네, 6 시리즈는 굉장히 독특한 자동차입니다. 여러 브랜드들이 세단을 기반으로 하는 파색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데 BMW 6 시리즈 같은 자동차는 없어요. 대부분 세단을 쿠페형으로 예쁘게 만들거나 날렵한 패스트백 디자인을 추구하는데 5 시리즈 그란 투리스모라고 불렸었던 이 6 시리즈는 조금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 실루엣도 독특할 뿐더러 실제로 사용할 때의 느낌도 많이 달라요. 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모델은 6 시리즈 중에서도 630i M 스포츠 패키지예요. 그리고 엑스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9,220만 원입니다. 꽤 비싼 모델이고 5 시리즈와 어떤 차별점이 있길래 가격이 높아졌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5 시리즈에서 봤었던 디자인 변화가 그대로 접목이 됐습니다. 네, 주간 주행된 디자인이 확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링 그리고 엔젤아이라고 불렸었던 원형 링이 핵심이었는데 그 원형이 조금씩 각이 생기다가 이제는 니은자처럼 됐어요. 뭐 이제 점차 순차적으로 바뀐 디자인 변화고 사실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그리고 차가 조금 더 날카롭게 보이게끔 디자인이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BMW가 자랑하는 이 레이저 라이트가 아직은 단가가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 모델들에는 안 들어가고요. 40 모델들부터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면 단순히 이 기능적으로 우수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또 푸른색으로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외관의 변화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30 모델 9,220만 원짜리 모델에 들어가지 않은 거는 살짝 아쉽기도 하죠. 네, 범퍼 안쪽에 이런 그릴 봐도 디자인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공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릴이 막힙니다. 그리고 공기가 필요할 때는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 적용됐고요. 네,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은 조금 더 날카롭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적용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범퍼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고 뭐 이 차는 M 스포츠 패키지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기가 통하는 에어브리더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공기가 쉽게 흐를 수 있도록 이런 범퍼의 내부 구조도 새롭게 설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훨씬 더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 앞에 센서와 전방 카메라를 이용한 시스템도 직접 운전하면서 어떤 식으로 더 발전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이렇게 배지도 붙고요. 푸른색 브레이크 캘리퍼도 적용됩니다. 네, 휠도 M 스포츠 휠이 적용되고요. 휠은 18인치, 19인치, 20인치가 사용이 되고 새롭게 디자인된 휠들이 생겼는데 일단 전시된 모델에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BMW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포크를 얇게 처리하는 휠도 예쁘지만 지금 신형으로 나온 모델들은 좀 그래픽이 화려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M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시스템도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디스크도 크고 이 허브와 붙어있는 방식도 훨씬 더 견고해 보입니다. 공기가 흐르는 부분들, 이 에어브리더, 에어커튼 시스템이 적용된 부분도 이제는 뒤까지 완벽하게 뚫려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공기가 쉽게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주행도 가능하고 공격적인 주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6 시리즈는 5 시리즈보다 모든 면에서 다 커요. 길이도 길고 옆으로도 넓고 높이도 높아요. 한눈에 봐도 뭐 날렵한 쿠페형 디자인을 갖고 있는 자동차는 아닙니다. 세단과 SUV 그 중간쯤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없는 도어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세련된 느낌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겉모습만 쿠페처럼 만든 차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를 선택한 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BMW는 조금이나마 이런 데서 날렵하고 날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용했고,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B필러 부분이 굉장히 매끈하게 디자인이 됐죠. 네, 이전 세대 모델은 이 루프가 더 끝까지 이어져 오다가 떨어지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최상단에서부터 부드럽게 트렁크 리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5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이 램프류 위주로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고요. 확실히 뭐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 시각적으로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달라지면서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크게 변했다고 느껴집니다. 아마 이 6 시리즈 같은 경우도 램프의 형상 자체는 초기 모델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안쪽의 그래픽을 완벽하게 처리하면서 조금 더 존재감을 드러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 시리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뭐 3 시리즈 GT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겉으로 보이는 차별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6 시리즈의 진짜 본 모습은 이 실내 공간에 있습니다.
자, 트렁크부터 일단 일반적인 세단과 다르게 열리죠. 테일게이트가 통으로 하늘을 향해 열리는 구조고요. 보통 리프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차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정말 물건을 쉽게 넣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개방감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리모와 가방도 여러 개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테일게이트가 위로 열리다 보니까 짐을 쌓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단에서는 이렇게 짐을 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차들은 이렇게 쉽게 짐도 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을 뿐더러 실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확실히 고급차다 보니까 이런 판 있잖아요. 이런 트렁크 분리판 같은 경우도 가스식 리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공간도 어느 정도 틈이 있고요. 네,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 게, 세단은 이 트렁크 공간과 실내 공간이 막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차는 뭐 SUV, 해치백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거든요. 트렁크에 있는 짐에서 냄새가 나거나 혹은 차가 움직일 때 짐이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판도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이 게이트에 있던 부분과 딱 맞물리면서 이 공간은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짐이 넘어올 일도 없고 냄새 같은 경우도 좀 차단이 되겠죠. 이 분리막이 거의 모든 해치백이나 SUV에 다 있는데 떼어놓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넣을 데도 없고. 근데 이 차는 딱 쉽게 이렇게 넣게끔 또 만들었네요. 굉장히 좋은 거고요. 차가 휠베이스가 3m가 넘거든요. 전장도 5m가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뭐 자전거, 골프백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넣어도 전혀 무리 없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프레임리스 도어를 여는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손이 닿는 문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 안쪽 마감이 꽤 고급스럽습니다. 보통은 이 포켓 안쪽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 플라스틱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차는 그런 안쪽까지도 꼼꼼하게 마감을 다 해놨습니다. 확실히 이 6 시리즈 같은 경우는 5 시리즈와도 차별점을 많이 두려고 노력을 했고, 조금 더 7 시리즈에 가깝게끔 포지셔닝을 해놨어요. 뒷좌석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굳이 이 앞좌석 시트를 맞추지 않았는데도 넓은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전부터 6 시리즈, 5 시리즈 그란투리스모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뭐 머리 공간, 어깨 공간 부족한 부분 하나도 없어요. 천장이 좀 기형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런 여유로움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꾸밈들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정교해졌고 세련돼짐도 느껴져요. 자, 컵홀더도 견고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런 안쪽 마감들도 훌륭합니다. 네, 확실히 6 시리즈는 뭐 5 시리즈와는 뒷좌석 공간이 차별점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공간적으로도 넓고 뭐 여러 가지 장비들도 더 잘 갖춰져 있어요. 에어컨 시스템 같은 경우도 30 모델들은 이렇게 포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쪽에도 있고 가운데 센터 콘솔 쪽에도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USB는 C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BMW 특유의 이 높은 센터 터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네, 가죽도 5 시리즈와 조금 차별화되게 기본적으로 이 나파 가죽이 적용되는 것 같고요. 촉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소픽스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거의 1억짜리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배려들도 많이 갖춰진 자동차인데 옵션 선택이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옆면 그리고 뒷면에 햇빛 가리개도 마련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도 40 모델부터만 적용이 돼요. 이 30 모델에는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창문이 절반 정도만 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지만 유리가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네, 확실히 프레임리스 도어는 이 창문이 없을 때가 더 매력적이에요. 창문 없을 때 완벽하게 개방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열고 닫는 느낌도 훨씬 더 좋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소소하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모니터가 굉장히 커졌죠. 이제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내부 UI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이제는 시원시원하게 화면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부품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뭐 큰 변화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BMW라고 느껴지는 게 덩치는 산만하지만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아요. 이 엉덩이 포인트가 정말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머리 공간 보세요. 머리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죠. 그러니까 사실 이 6 시리즈도 정말 민첩하게 달릴 수 있는 이유는 겉모습은 좀 껑충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무게중심, 기본적인 설계 자체는 저중심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 어깨 부분, 시트 등받이의 위쪽 부분만 또 별도로 조절이 됩니다. 이거 상당히 편해요. 네, 이제는 이 대시보드도 우레탄이 아니라 인조 가죽으로 전부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키도 적용이 되고요. 디스플레이 키가 적용되면 자동 주차 같은 경우도 시연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역시나 이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은 뭐 협소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적용이 됐는데 약간 구색 맞추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 핸드폰이 아이폰 11 프로예요. 지금 제가 쓰는 이 핸드폰보다 큰 핸드폰이 이제는 많거든요. 그런 핸드폰은 충전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지금 딱 겨우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 갤럭시 S10 5G 모델 안 들어가죠. 케이스를 벗겨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선 충전 시스템을 마련해 놨지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이제는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일단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죠. 보통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쓰는 차 중에서 이렇게 카플레이를 했을 때 화면이 꽉 안 차고 일정 부분만 화면이 나오는 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2.3인치가 완벽하게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차는 다르죠. 뭐 이렇게 푸른빛도 있고 색상도 범상치가 않고 휠 디자인도 상당히 예쁩니다. 이 차는 5 시리즈 중에서도 좀 비싼 모델이에요. 540i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가격이 1억이 넘어요. 1억 210만 원짜리 5 시리즈입니다. 하지만 역시 자동차는 이렇게 풀옵션 그리고 높은 등급을 선택해야 이 멋들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모델과 다르게 이 푸른 눈매가 가장 먼저 눈에 띄어요. BMW 레이저라고 옆에 각인도 되어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주간 주행 등이 완벽하게 달라졌죠. 이제는 니은자로 조금 더 차의 날카로운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디자인은 스팅어에서도 적용이 돼 있었는데 뭐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리고 BMW 같은 경우는 이 원형 램프가 조금씩 각이 생기고 넓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라서 이 범퍼도 훨씬 더 공격적이고 이 에어 커튼 시스템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적으로도 이렇게 차이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40 모델에서부터만 이 레이저 램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그릴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 한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그릴 안쪽의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네, 이런 디자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거의 신차급의 변화를 줬다고도 볼 수 있고요. 차가 훨씬 더 낮고 넓어진 모습입니다. 네,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고 이 540i 모델에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20인치 휠은 이 디자인 말고도 다른 디자인, 새롭게 추가된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 직경도 일반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요. 캘리퍼도 푸른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이라고 적혀져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M 스포츠 패키지는 운동 성능에도 좀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런 전용 휠이나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일반 모델과는 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MW 코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 M 스포츠 패키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도 일반 모델에 비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게끔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에어 커튼 시스템이 이 뒤까지도 완벽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네, 옆모습을 보면 이제 아우디, 벤츠와는 조금 차별화된 느낌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선이 굵어요. 아우디는 선을 굉장히 얇게 콕 집어서 만들고 벤츠는 이렇게 둥글려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하는데 BMW는 좀 굵은 선을 두 개를 배치해 놨습니다.
선이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각진 면을 만들어 놨어요.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치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어도 달리는 듯한 그런 역동적인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네, BMW의 특징인 이런 호프마이스터 킹크도 그대로 잘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느씬한 느낌도 들고 때로는 역동적인 느낌, 이런 힘까지도 좀 포함을 하고 있는 자동차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테일램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가 일단 입체적으로 달라졌고 이 안쪽의 램프 구성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7 시리즈에 사용됐었던 것처럼 이 테두리 부분은 검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도 들고 존재감이 훨씬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얇게 두 줄로 이어놨다면 지금 완전 안쪽에 있는 굵은 선이 전부 붉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 낮에 봤을 때 뿐만 아니라 밤에 봤을 때도 확연한 차이를 줄 것 같네요. 네, 머플러는 양쪽으로 뚫려져 있고 이 540i 모델은 가변 배기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 이쪽 오른쪽 배기가 열리면서 조금 더 다른 소리를 내줄 것 같네요. 이 5 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 클래스보다는 조금 트렁크가 넓습니다. 하지만 역시 국산차에 비하면 택도 없는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실용적으로 쓰일 것 같진 않고요. 그나마 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이런 레버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장도 마감이 안 돼 있고요. 철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밑판도 뭐 딱히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네. 근데 보통 1억이 넘는 차들은 여기 이렇게 금속으로 마감까지 해주는데 뭐 그런 것도 없네요. 확실히 트렁크 공간은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네, 540i 모델부터는 자 이런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이 됩니다. 네, 물론 5 시리즈에서 이 소프트 클로징이 꼭 필수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뭐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햇빛 가리개도 있습니다. 수동이지만 이렇게 쪽창까지 전부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 520i 모델, 530i 그리고 523D 이런 차들은 BMW 가죽 중에서도 빳빳한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데 540i 모델 정도면 최고급 가죽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거 7 시리즈에도 들어가는 가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도 굉장히 매끄럽고 촉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포존 에어컨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컵홀더도 이렇게 견고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5 시리즈는 그랜저보다는 크고 G80보다는 조금 작거든요. 그런데 이 실내 공간은 그 셋 중에서도 가장 좁습니다. 이 차의 외형적인 크기를 생각하면 결코 여유롭진 않아요. 조금 더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는데 좁진 않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여유롭지 않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다소 고추 서 있는 느낌이에요. 등받이가 조금 더 누우면 살짝 더 편해질 것 같은데 등받이가 눕게 되면 다리 공간이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엉덩이 받침 부분도 여유롭게 설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안락한 공간은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확연하게 커진 모니터가 시선을 딱 사로잡습니다. 이제는 엄청 시원시원해졌어요. 폰트도 굉장히 크게 잘 보이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화면들도 좋습니다. 네, 이런 센터 패시아의 부품들 그리고 디자인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네, 센터 콘솔에 있는 부분들도 거의 동일하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동일해요. 계기판에 있는 디스플레이 동일하고 스티어링 휠도 이 M 스포츠 휠은 디자인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정면 충돌 경고 기능, 그리고 이제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린 보행자까지도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측면 충돌까지 경고를 해주고요. 자, 후방 충돌 이런 것들 전부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운전할 때 차선을 유지하고 스티어링 휠을 조향해주는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서라운드 뷰 때문에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40 모델 아래 모델에는 이 어라운드 뷰가 안 들어가고 이 40 모델에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자 돌아가면서 요렇게 하는 거죠. 자, 보이시죠? 이 제스처 컨트롤을 통해서 이렇게 손동작을 할 수 있죠. 제스처 컨트롤은 이 위쪽에 센서가 있어요. 이 위쪽에 카메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520i 모델이에요. 아까 봤었던 540i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은 5 시리즈인데 뭐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조금 저렴해 보이죠. LED 램프가 기본이지만 레이저 라이트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놓은 부분들이 잘 없고요. 방향지시등은 전부 이쪽에만 들어옵니다. 가장자리 부분에만 이 방향지시등 들어오고, 뭐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식 BMW는 잘 안 써요. 그냥 전체적으로 깜빡이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뭐 범퍼 하단의 디자인 이런 것들은 유사합니다. 네, 5 시리즈도 이제 기본 베이스는 4기통 엔진이에요. 4기통 엔진에 터보 차저를 넣었고, 이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도 추가를 하고 있고요.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30 모델까지는 4기통, 40 모델부터 6기통, 50 모델이 8기통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기통 엔진이 주력이고, 여기서 성능 차이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육각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 굉장히 깊숙하게 엔진을 넣는 전형적인 BMW 특징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덕분에 50대 50 무게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은 디젤 모델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 520i 모델도 연식 변경이 되면 이 48V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직은 완벽하게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G바디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에 비해서 무게는 100kg 줄였고 비틀링 강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체 같은 경우도 이제는 BMW도 모듈형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7 시리즈를 만들 때 썼었던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휠이 이게 이제 기본 휠, M 스포츠 패키지 중에서 이제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확실히 아까 20인치보다는 좀 작은 느낌, 이런 부분에서 차이들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전부 동일합니다. 근데 뒷모습의 구성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머플러도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약간 디퓨저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꾸며놓기도 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이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는 머플러를 아예 없애버리는데, BMW는 양쪽으로 머플러 전부 마련해 놨고요. 그 뒤에 방향지시등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이게 좀 얇은 느낌이 있고, 이 테일램프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눈높이에서는 지금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아마 시야가 굉장히 높은 버스나 트럭에서는 이 5 시리즈를 뒤로 쫓아가면 방향지시등이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간 상태에서도 굉장히 희미하게 보입니다. 얇게. 이거는 더 뒤로 갔을 때 제가 몸을 이렇게 기울이면 보일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보이고, 이렇게 쓰면 잘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은 아마 뒤에 오는 차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가솔린 모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에요. 그럼에도 전동식 스티어링 휠 적용됐고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스티어링 휠이나 이렇게 페달도 좀 예쁘게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540i 모델 그리고 30 모델과 다른 부분은 일단 가죽 질감이 좀 부드럽다기보다는 거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대신 이 기본 모델도 이 대시보드 위쪽 그리고 도어 트림 쪽은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싹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 당연히 없고요. M 스포츠 휠이지만 패들 시프트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라운드 뷰 같은 기능도 전부 빠져 있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있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동일합니다. 약간의 감성 차이 그리고 편의 차이 정도가 눈에 띄고요. 엔진이 좀 작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이 차의 특징일 것 같네요. 대신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4천만 원 정도 저렴한 5 시리즈예요. 일단 예전부터 이 6 시리즈는 뭐 5 시리즈 그란투리스모는 시트는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7 시리즈에 들어간 시트가 적용됐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히 다각도로 움직이고, 이 헤드레스트까지도 전동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옆에 날개까지도 접을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한 시트 포지션이 나오고, 일단 BMW 시트 포지션이 잘 나오는 것도 잘 나오는 건데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6 시리즈가 편안하게 타는 자동차지만 힙 포지션이 인상적으로 낮아요. 자,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이 후진 어시스트 기능을 체험을 잠깐 한다고 합니다. 근데 후진 어시스트 기능은 이 차가 주행했었던 진행 방향과 내가 얼마나 방향을 틀었는지 이런 조향 각도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작할 때는 스티어링 휠은 건들지 않고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만으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자동으로 이 차가 알아서 돌려줍니다. 자, 여기서 좀 심각하게 꺾네요.
우로 90도, 좌로 90도 꺾은 상태. 이 최대 50m까지 되고요. 자, 저는 손은 안 대고 있습니다. 제가 꺾은 이 각도를 알고 있는 거죠. 이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고 이걸 그대로 인식하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컴포트 모드가 기본이에요. 컴포트, 스포츠, 에코 프로 이렇게 주행 모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돼 있지만 이 6 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까지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기존 6 시리즈와 동일한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6 시리즈만의 성격을 감안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이거는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부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6 시리즈는 그 이름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타야 되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주행 성능도 중요하지만 주행 성능을 위해서 승차감을 너무 하드하게 만들면 그 본연의 성격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달라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름도 바뀌었거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한 단계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 디지털 계기판 중앙에 주변 상황을 전부 보여줘요. 지금도 앞차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요. 옆에서 지금 차가 지나갈 텐데 차가 지나가는 화면도 나오죠. 그리고 초기형 모델은 이 전방에 이 앞쪽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가 2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카메라 1개 더 추가돼서 3개의 카메라로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옆에 지나가는 차가 인지가 되면 자동으로 차선으로 복귀시켜주는 기능까지도 있고요. 카메라가 3개가 되면서 차선 인식률도 더 높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보조 시스템이에요. 보조 시스템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이 기능을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맹신하고 이 기능을 켜놓으시고 계속 달리시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줘.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되니까 일단 시트가 옆구리를 조여주고요. 디스플레이도 달라졌네요. 와, 이 직렬 6기통 엔진 회전질감이 몹시 매력적입니다. 와, 재밌는데? 이게 제원상 출력이 258마력인데 실제로 체감은 한 300마력 이상 정도로 느껴져요. 그만큼 심 전달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주행을 즐겁게 하는 요소는 BMW가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ZF 8단 변속기일 것 같습니다. 와, 이 반응이 왜 이렇게 빨라?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전부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무슨 이중 접합 유리가 사용된 부분은 없습니다. 앞쪽 그리고 뒤쪽은 이 차음 글라스가 들어갔겠지만 이 옆유리는 그냥 통짜 유리예요. 근데 유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두껍습니다. 200km 정도 가까워져야 이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곳곳에 차음들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엔진, 변속기가 유기적으로 서로 힘을 보내고 받아주고 분배하는 이런 것들도 뛰어나지만 그런 과정을 더 안정적으로 받아주는 이런 셰시 시스템도 놀랍습니다. 정말 고속 안정성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드라이브 트레인이나 여러 가지 부품들은 다른 5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중심 설계가 되어 있고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M 스포츠 패키지는 이제 대용량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날선 느낌도 들고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를 연속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성능 저하도 크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일반적인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브레이크 감각은 상당히 좋습니다. 뒷바퀴를 돌려주는 시스템은 없지만 4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BMW 특유의 이런 스티어링 휠 감각이 날카로운 핸들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BMW는 손맛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느낌을 잘 살려요. 물론 실질적으로 자동차도 앞머리가 잘 돌아가지만 무엇보다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느낌, 이런 것들이 전달이 잘 돼요. 네, 벤츠는 약간 허공에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느낌이 가끔 들거든요. 근데 BMW는 딱 내가 진짜로 노면에 닿아 있는 타이어를 곧바로 돌리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굉장히 일체감을 느낀다는 거죠. BMW 같은 경우는 ZF 변속기도 그렇지만 이 스티어링 휠 그리고 서스펜션, 셰시 부품들 굉장히 오랫동안 한 브랜드들과 차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납품받는 거가 끝이 아니라 자신들 스타일에 맞게끔 조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신들만의 확실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맞춰줄 수 있는 브랜드를 까다롭게 골랐고 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발전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같은 30 모델이에요. 지금 이제 5 시리즈 530i를 탔는데 지금 시승하는 모델은 530i, 최고 출력 252마력, 최대 토크 35.7kgm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X드라이브 모델이고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브레이크 시스템이 앞뒤에 적용이 되어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피렐리 P0가 적용됐고, 앞 타이어에는 245, 40 사이즈, 그리고 뒷 타이어에는 275, 35 사이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뒤 다른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전형적인 이 후륜구동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타이어 세팅이고요. 자, 달려볼까요? 이 낮은 시트 포지션 너무 좋고. 자, 이번에는 제가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애플 카플레이는 뭐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요. 화면이 꽉 차죠. 이 최적화가 가장 잘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현대기아 차도 이런 식으로 최적화가 잘 안 돼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로 카카오 내비게이션을 쓰게 되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길 안내를 해준다고 해요. 애플 카플레이의 T맵 같은 경우는 연동이 안 되거든요. 네, 계기판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길 안내가 안 뜨는데 카카오 내비게이션은 일정 부분은 된다고 합니다. 거의 같은 베이스지만 성향도 다르고 파워트레인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차를 번갈아 타니까 확연히 차이가 느껴지네요. 일단 두 차 모두 30i 모델이에요. 이 530i에는 4기통 터보 엔진이 적용됐습니다. 출력은 엇비슷해요. 직렬 6기통 쓰는 6 시리즈 모델이 출력이 조금 더 높은데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차이고요. 무엇보다 이 5 시리즈가 조금 더 가볍고 작기 때문에 그런 날렵함들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딱 앉아서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리자마자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타이어 자체도 피렐리 P0, 아까와는 사뭇 다른 성향의 타이어가 적용되다 보니까 코너에서의 여유도 한층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체도 낮고 위에 이제 허공에 떠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바닥에 붙어 있는 느낌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승 행사 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들을 경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인증 문제 때문에 국내에 바로 도입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입된 대로 빠르게 523D 모델을 비롯한 디젤 모델도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가솔린 모델은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과 크게 다름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젠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 중형급 이상의 모델들도 4기통 터보 엔진만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성격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서 뭐 6기통 엔진, 4기통 엔진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평범한 상황에서 운전을 할 때는 사실 이 4기통 터보 엔진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직렬 6기통 모델이 들어간 630i와 비교했을 때는 제 생각보다는 더 명확하게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초기 발진은 굉장히 가볍고 경쾌하다고 느껴졌는데 변속기 반응이나 이 최고 속도로 도달하는 느낌은 직렬 6기통이 들어간 640i 모델이 훨씬 더 깔끔합니다. 그리고 격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530i 모델은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때 확실히 4기통의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4기통 엔진을 쓰는 530i 모델은 고속으로 달리기 시작하니까 뭐 엔진의 힘뿐만 아니라 변속기의 반응도 6기통 엔진을 쓰는 640i보다는 좀 밋밋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핸들을 돌리고 코너를 돌아갈 때의 안정감, 이런 것들은 이 5 시리즈 세단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데, 쭉 뻗은 길을 빠르게 달리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변속기를 조작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느낌은 직렬 6기통 엔진이 훨씬 더 좋습니다. 640i 모델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디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런 BMW 특유의 격정적인 느낌이 잘 들지가 않고, 변속기 자체도 지금 변속이 느려요. 아까 모델보다. 고회전에서 변속을 했을 때 인위적으로 변속 충격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런 스포티한 느낌을 나게 해주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엔진 사운드도 아까 6기통 엔진에 비해서 힘이 느껴지지가 않고요. 박진감도 떨어지고요. 물론 속도는 잘 붙어요.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 이 쫄깃한 맛, BMW 특유의 그런 역동적인 느낌이 잘 들진 않습니다. 확실히 이 고회전을 사용하면서 속도를 높이고 변속을 하는 느낌은 뭐 4기통이 6기통을 따라오기는 힘든 것 같네요. 네, 짧은 시간 안에 5 시리즈와 6 시리즈를 둘 다 타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한 모델에 크게 집중하기는 어려웠어요. 네, 오늘을 요약하면 같은 30i 모델이지만 4기통 모델과 6기통 모델의 파워트레인 감각은 차이가 꽤 있는 편이다. 과연 이런 차이가 실질적인 주행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도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능은 비슷한데 감각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